今も未来さえも잠시 후 월드컵 특집 럭키 주가 1, 20이 방송됩니다. 여기는 미엘TV 유재영의 텔레비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마지막 날 월드컵 특집 럭키 주가 1, 20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 럭키 뉴스도 홈런 보호 관련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축구 국가대표팀의 홍명보 감독과 일부 선수가 귀국했으며 월드컵 일정을 마친 홍명보 감독과 축구대표팀 선수 9명은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했습니다. 카타르 대회여서 2회 연속 원정 월드컵 16강에 도전했던 한국은 이번 북중미 대회 조별리그에서 1승 2패로 승점 3을 기록하여 A조 3위에 자리했습니다. 조 3위 12팀 간 경쟁에서는 12도 밀려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하지 못했으며 참가국이 48개로 확대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최종 순위는 34위로 순위로만 보면 월드컵 참가 역사상 가장 좋지 않습니다. 25일쯤 멕시코 몬테네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조별리그 3차전 이후 멕시코 가다라하라 베이스 캠프에서 다른 주의 경기 결과를 기다리던 대표팀은 탈락이 확정되어 씁쓸한 귀국길을 오렸으며 전날 멕시코 현지 훈련장에서 사퇴를 선언한 홍 감독과 함께 조현우,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 백승호, 김문환, 이강인, 서령우, 오현규가 이날 먼저 돌아왔습니다. 남아공전에서 졸전 끝에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한 뒤 조별리그에서 탈락하여 홍 감독과 대표팀,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비판이 거세진 가운데 귀국 현장에는 많은 상황에 대비해서 경찰관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대표팀이 새벽 3, 4시 때 입국했음에도 현장에는 200명 넘는 팬과 유튜버 등이 모였으며 비행기 도착 소식이 알려진 뒤 홍 감독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부터 입국장에는 구성이 이어졌습니다.
박항서 국가대표 지원단장과 김승희 협회 전무 등과 함께 홍 감독과 선수들이 입구장에 들어서자 팬들의 고함과 야유는 더욱 커졌으며 홍 감독은 팬들에게 하실 말씀 없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특별한 답을 하지 않은 채 입구장을 나섰습니다. 선수들은 게이트 밖에 마련된 차를 타고 먼저 떠났으며 협회 관계자들이 탄 버스는 이후 공항을 빠져나갔으며 대표팀 기구를 앞두고 인터넷상에는 홍 감독에 대한 신변 위협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특별한 물리적 충돌 등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캡틴 손흥민 등 다른 선수들은 몇 명씩 그룹을 지어서 별도로 움직여 다음 달 1일까지는 모두 귀국할 예정이며 통상 월드컵 본선을 마치고 선수단이 돌아오면은 공항에서 귀국 행사가 열렸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행사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개최국이었던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원정으로 치는 월드컵에서 대표팀이 공항 귀국 행사 없이 돌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32강전 경기는 주식 소식 전한 뒤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다가 장중에 상승 전환하여 8,400대를 회복했으며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82.83포인트 오른 8,476.48에 장을 마쳤으며 지난 25일 이후 세 거래 만에 상승 마감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22.05포인트 오른 8,416.75 출발하여 장 초반에 상승폭을 키웠지만 장중에 하락 전환에 8,220.8까지 밀렸습니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다가 오늘 새로 돌아선 뒤 상승폭을 키웠으며 8,667.73까지 지속기도했습니다. 장중 9점과 저점의 차이는 446.93포인트에 달했으며 또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4.25원 오른 1,549.4원을 나타냈고 장중에는 한때 1,550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8,354억 원, 2조 9,361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밀어올렸으나 외국인은 3조 8,19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난 19일 이후 이날까지 8거래 연속 팔전을 나타낸 가운데 전날 외국인은 7조 7천억 원 넘게 팔며 역대 최대 규모로 순매도했는데도 이날도 순매도세를 이어간 겁니다. 또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서울시장에서도 1,778억 원 순매도했으며 간밤 뉴욕 증시가 기술주가 반등해 세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으며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59%나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52,000선을 돌파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18%와 2.07% 상승했으며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등이 올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83%나 상승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장초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흐름이었으나 장중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져 지수는 점차 상승폭을 줄였고 이내 하락과 상승을 거듭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거세져 상승폭을 다시 급격히 키웠으며 삼성전자 등 대형 반도체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이었습니다. 한 대신증권연구원이 코스피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 반등세를 나타냈다며 반도체 위주로 기관 수급이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새 거래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삼성전기도 글로벌 IT 기업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등에 급등했고 SK스퀘어, KB금융 등도 올랐습니다. 이밖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금호건설도 우선주가 동반 상한가를 기록했으나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에너비리티 등은 내렸습니다. 이날 상승장에도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한 종목이 624개로 상승 종목의 2배를 웃돌았으며 업종별로는 의료정비, 전기전자, 금융 등이 올랐고 제약, 화학 등을 내렸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39포인트 내린 916.18의 거래를 마쳤으며 지수는 전장보다 4.64포인트 오른 925.2로 출발해서 장 초반 한때 935.27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상승폭을 줄이며 등락하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날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 출범 30주년을 앞두고 8%나 급등하여 새 거래 만에 900선을 회복했는데도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코스피 등 반도체주로 매기가 일부 다시 몰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19억 원, 1,432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3,90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주성 엔지니어링, 워링 IPS, 이오테크닉스, PSK 등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주가 상승했으며 이에 이들 종목의 시총 순위도 주지 오른 가운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날 급등세 코스닥 시가총액 5위로 올라섰고 워링 IPS도 6위에 오른 가운데 이밖에 이오테크닉스도 12위에 진입했습니다. 정부의 피지컬 AI 관련 지원 기대감에 현대무벡스, 노보스타 등 로봇주도 강세를 보였으나 니카겐 바이오는 급락하여 코스닥 시총 10위권 밖으로 밀어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알테어젠, 코오돈 티슈진 등도 내렸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스트라드 비전도 공모가 대비 40% 급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어서 32강전 경기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브라질의 일본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선 야면의 세계 정상 탄핵을 노리는 이른바 삼바 군단 브라질이 일본의 진단승을 거두고 국제축구연맹 북중 월드컵 16강에 올랐으며 카르로 안젤로티 감독이 이끄는 브라질 축구대표팀은 오늘 오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32강전에서 일본의 2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전반 29분 사노 가이슈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12분 카제미르의 헤더로 균형을 되찾은 뒤 추가 시간이 흐르던 후반 50분쯤 가브리에루 마르치네리의 결승골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월드컵 최다 우승국이지만 2002년 한일대회 이후로는 정상에 오르지 못한 브라질은 이로써 16강에 진출해 우승 도전을 이어가게 됐으며 브라질은 코트디부아르 노르웨이 경기 승자와 다음 달 6일쯤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8강 진출을 다툽니다. 네덜란드, 스웨덴, 튀니지아 묶인 이번 대회 이른바 죽음의 조에서 1승 2무 무패로 F조 2위를 차지한 일본은 강호 브라질과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뒷심 부족으로 32강에서 대회를 마쳤으며 모디아스 하지메 감독이 지휘하는 일본은 지난해 10월쯤 일본 도쿄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서 브라질의 3대 역전승을 거둬 상대 전적 2무 11패 뒤 14경기 만에 첫 승리를 기록했지만 8개월여 만에 성사된 재결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반은 일본의 게임 플랜대로 흘러갔으며 일본은 수비 시 5명의 수비수를 1차로 촘촘하게 세워서 브라질의 공세를 받아냈으며 브라질은 점유율을 높여갔지만 일본의 미지 수비를 뚫는데 애를 먹었으며 전반 물 보충 휴식 전까지 4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문으로 향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웅크린 채로 호시 탄담 기회를 엿보던 일본이 전반 29분쯤 역습 한 방으로 균형을 깨뜨렸으며 중앙선 부근에서 브라질 다닐로의 패스를 가로챈 사노가 혼자서 공을 몰고 간 뒤 페널티 아크 앞에 두고 오른발을 낮게 깔아차며 브라질 골문 왼쪽 구석에 꽂아 넣었으며 골키퍼 알리선 베케르가 몸을 던져봤지만 공에 닿지는 않았습니다. 또 일본이 전반에 기록한 4개의 슈팅 중 유일한 유효 슈팅이었으며 브라질은 전반 34분 일본 골키퍼 스즈키 자이온에 개잡힌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이날 첫 유효 슈팅을 기록했으며 또 전반 38분에 마테우스 크냐가 역시 페널티 지역 밖에서 시도한 오른발 슛도 힘없이 골키퍼 품에 안겼으며 전반에 0대1로 끌어간 채 마친 브라질은 후반 시작하며 루카스 파케라를 빼고 6년생 공격수 엔드리키를 투입하여 일본 골문을 두드렸습니다. 또 후반 7분엔 다니로의 크로스에 이은 브루누 기마랑이스의 헤딩슛을 골키퍼 선발에 막혔으며 2분 뒤에는 카제미르의 결정적인 문전 헤딩슛을 일본 수비수 도미야스 다케히로의 얼굴에 맞고 나오며 더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은 후반 12분쯤 기어이 일본 골문을 여는데 성공했으며 가브리에르 말갈량이스가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오린 크로스를 카제미르가 골문 오른쪽에서 머리로 받으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기세가 오는 브라질은 후반 13분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개인기로 상대 수비를 뚫고 골쪽 왼쪽에서 오른발 아웃프런트 킥을 시도했지만 골키퍼 손을 스쳐 골대를 맞고 나오는 불운을 겪었으며 또 일본의 수비벽을 더 두껍게 세운 채 간간히 역습을 노렸고 브라질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지만 존턴은 추가 득점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대회 첫 연장 승부가 펼쳐질 듯했던 후반 50분쯤 드디어 승부가 가렸으며 기마낭이스가 아크 부근에서 내준 공을 마르치네리가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이어받아 오른발 슛으로 짜릿한 결승골을 뽑았으며 후반 21분쯤 쿠니아와 교체에 투입됐던 마르치네리의 발을 떠난 공은 일본 골대 오른쪽을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가며 양팀의 희비를 가려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로코가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를 치열한 승부까지 즉해 무리치고 16강에 올랐으며 모로코는 오늘 멕시코 가다루페의 몬테레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 북지 월드컵 32강전에서 네덜란드와 영장전까지 120분간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이어지는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했습니다. 16강에 안착한 모로코는 다음 달 5일 미국 휴스턴에서 대회 공동 개최국 캐나다와 8강 진출을 다투며 이전 8차례 월드컵 본선 무대에 빠짐없이 최소 16강 이상을 선정해내고 4년 전 대회에서도 8강에 올랐던 네덜란드는 이번 패배로 일찌감치 짐을 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년 전 4강 신을 썼던 모로코는 또 한 번 돌풍을 예고했으며 양 팀이 전반전에는 득점 없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네덜란드의 코디 하포가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0-0의 균형을 깼습니다. 최근 연인인 노아 판드레베이가 오는 10월쯤 출산 예정이던 둘째 아들을 잃는 안타까운 일을 겪은 그는 비통화 속에서도 경기에 정상 출전하여 조언을 발휘했으며 또 후반 27분쯤 골키퍼가 길게 찬 공을 바우트 베흐호르스트가 머리로 떨어뜨려 크리센시어 서머빌에게 연결했으며 공을 몰고 쇠도하던 서머빌은 수비수들 사이에서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하프를 향해 패스를 건넸고 하프가 이를 강력한 슈팅을 마무리하면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경을 당한 모로코는 모하메드 우아비 감독이 센터백을 최전방까지 올리는 파격적인 전술 변환을 시도하며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섰고 이는 곧바로 적중했습니다. 패색이 짙은 후반 추가 시간 1분 모로코의 극적인 동점골이 터졌으며 샘스딘 타이비가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네덜란드 주장 피르히 판다이크가 소수무책으로 지켜보던 가운데 센터백 이사 디오프가 정확한 헤더로 득점에 성공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두었습니다. 극적으로 균형을 맞춘 양팀은 이어진 연장전 30분 동안 결승골을 노렸지만 모두 득점에는 실패했으며 결국 16강 진출의 향방은 피 마리는 승부차기에서 가렸습니다. 양팀이 4라운드까지 2대2로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모로코의 야신부르 골키퍼가 네덜란드의 서머빌이 찬 슈팅을 왼쪽으로 쳐내며 승기를 잡았으며 또 모로코의 키커 이스마일 사이바리가 네덜란드 바르트 페르브리헌 골키퍼의 방향을 완벽히 속이고 골문 왼쪽 하단으로 결승골을 꽂아 넣으며 기나긴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32강전 마지막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과이가 전차군단 독일을 멈춰 세우고 국제축구연맹 북지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으며 구스타보 알파로 감독이 이끄는 파라과이 축구대표팀은 오늘 오전쯤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스타비에서 열린 대회 32강전에서 독일과 연장까지 120분 동안 1대1로 맞선 뒤 승부차기에서 4대3으로 이겼습니다. 8강까지 올랐던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회 이후 16년 만에 대회 본선에 진출한 파라과이는 이로써 16강 대열에 합류했으며 남아공 대회는 서울대국이 출전하여 조별리그만 통과하면 16강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브라질 대회 이후 12년 만이자 통상 5번째 우승에 도전한 독일은 32강에서 짐을 싸게 되었으며 독일은 러시아 대회, 카타르 대회에서는 조별리그조차 통과하지 못했고 이번 대회에서는 토너먼트 첫 경기에서 9배를 들었습니다. 독일은 조별리그 2조에서 퀴라소, 코트디부아르를 연파하고 일찌감치 조 1을 확정한 뒤 쟤는 에콰도르의 경기에서는 1대1로 지며 2승 1패로 32강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D조에서 1승 1무 1패를 거둔 파라과이는 조 3위 12개국 중 7위로 32강 대열에 힘겹게 합류했지만 강호 독일을 제압하는 이변을 일으켰으며 파라과이는 한일 월드컵 16강전에서 독일에 당한 0대 패배를 24년 만에 서력했습니다. 파라과이는 이제 프랑스, 스웨덴 경기 승자와 다음 달 5일쯤 필라델피아 스타디움에서 8강 진출골을 넣고 격돌하며 경기 시작하자마자 파라과이의 코너킥 기회에서 후리오르 아이른소의 왼발 발슛이 빗맞아 독일 골키퍼 마ヌ노이어에게 막혔습니다. 전반 6분에 독일 메니스 운다브가 페널티 지역 안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발로 찬 공은 덜 감겨서 골대를 벗어났으며 균형이 깨진 것은 전반 42분에 가서였으며 파라과이의 공격에서 밀게 알머넨의 침투 패스를 이어받은 마티아스 갈라르사가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울리오 엔시소가 골문 정면에서 머리로 받아 넣었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 유주와 키미히의 연이은 슈팅이 불발되어 전반을 끌어간 채로 마친 독일은 후반 들어 이른 시간이 9분 만에 승부를 원점으로 들었으며 프리안 비르츠가 상대 진영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리자 카이 하베르츠가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골대를 등지고 감각적인 백헤딩 슛으로 연결하여 동점골을 뽑았습니다. 독일은 후반 33분에도 비리츠의 크로스에 이은 하베르츠의 위협적인 헤딩슛이 골키퍼 선방에 걸려 전세를 뒤집을 기회를 놓쳤으며 또 유한 나게스만 독일 감독은 후반 43분쯤 네도의 자네를 빼고 198cm의 장신 공격수 닉 볼테마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웠지만 경기는 이번 대회 첫 연장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독일은 연장 전반 12분쯤 코너 기회에서 요나탄 타의 헤딩골로 역전에 성공한 듯 했으나 주심이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바이데비르 안토니 파라과이 골키퍼 오르란도 힐의 수비를 방해한 것을 확인하며 반칙을 선언해 득점이 취소됐습니다. 또 독일은 연장 후반 14분에도 코너킥에 이은 안톤의 헤딩슛이 골키퍼 전면을 향하고 이후 나딤 아미리의 오른발 프리킥은 옆 그물을 때리며 승부차기까지 끌려갔습니다. 또 독일의 선축으로 진행된 승부차기에서 독일은 첫 번째 키커 하베르츠와 네 번째 키커 볼테마데의 슈팅이 파라과이 골키퍼 힐에게 막혀 벼랑 끝에 섰으며 파라과이는 마우리시오를 시작으로 구스타보 고메스, 가라르사가 연달아 득점했습니다. 유 안토니오 사나브리아의 슛이 골대를 벗어났고 파비안 발브 에나이킥은 독일의 베테랑 골키퍼 마네 노이어 상방에 막히면서 3대3이 됐습니다. 하지만 독일 6번째 키커 타의 슈팅이 허공으로 향한 반면에 파라과이의 호세 카네레의 킥은 골문에 꽂히면서 드디어 양팀의 희비가 갈렸습니다. 네, 오늘 32강전 경기 3경기를 봤을 텐데 그 중에 2경기는 승부차기까지 이어가는 좀 힘들었던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경기에도 32강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그거는 클로징 때 자세히 전해드리겠고요. 아무튼 오늘 32강전 경기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모습일까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32강전 경기 많이 남아있으니까는 32강전 경기 끝까지 잘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반면에 우리나라 대표팀은 아쉽게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채 악몽의 귀국길에 오르게 되면서
이제는 또 다음 월드컵이나 아니면 또 다음 해 1월에 치러지는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듯 아무튼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제 한참 기다릴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대표팀은 여정은 여기까지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월드컵에 좋은 기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의 마지막 럭키뉴스를 마칩니다. 저는 잠시 뒤 럭키도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6월의 마지막 날 월드컵 특집 럭키조가 1, 2, 10 이어갑니다. 지금부터는 럭키도어로 진행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에서 20까지의 숫자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씩 추첨을 하고 그 결과를 1등과 2등 플러스로 나눠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추첨은 계산식으로 진행되고요. 먼저 1등은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4개를 더해서
200으로 나누고 소수점까지 제거하고 또 20씩 나눠 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숫자를 1등으로 당첨시킵니다. 그리고 2등 보너스는 1등과는 동일하지만 대신 코스피 200의 거대량과 거대 대금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6개를 다 더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6개를 더한 후 200으로 나누고 20씩 나눠 빼고 또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은 2등 보너스에 대한 나머지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숫자를 2등으로 당첨시킵니다. 따라서 잠시 후에는 오늘 결과, 즉 1등과 2등 보너스에 대한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오니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벤트 어떻게 하는지 어쨌든 이벤트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저희 게시판에 나와 있습니다. 게시판에 가셔서 예측 이벤트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그냥 댓글을 달아주면 됩니다. 다만 댓글을 달 때 몇 가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감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할 때마다 언제든지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언제 마감을 하냐면 바로 개장날 저녁 6시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즉 6시 이전에 참여를 했을 경우 당일 추첨이 인정되는데 그 시간 이후에 참여를 했을 경우 다음 날에 추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벤트 마감 시간은 개장날 저녁 6시니까요. 참고해서 그 시간 이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을 할 때 좀 올바르게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에서 20이고 한 개만 적어야 참여가 인정됩니다. 만약에 부적절하게 적거나 여러 개 이상으로 적을 경우 참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에서 20 그리고 한 개만 적어야 인정되니까는 이것도 참고하시고 천천히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럭키 주가 1, 20 예측 이벤트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분들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제 추첨을 진행을 할 건데 그 전에 앞서서 단위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할 때마다 거대량과 거대대금 중심으로 계산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단위가 바뀌게 됩니다. 일단 거대량은 1000주로 되어 있고 거대대금은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로 계산하지 않고요. 먼저 코스피의 거대량은 1000주에서 만주로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하나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거대 대금도 100만원에서 억원 단위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두 개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코스피의 거대량부터 차례대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한 번만 전해드립니다. 한 번만 전해드릴 테니까는 다시 한번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6월의 마지막 날이라 좀 많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을 텐데 어쨌든 천천히 전해드리면서 많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6월의 마지막 날 럭키주가 1, 20의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거래량은 44,982만 주입니다. 다음은 또 코스피의 거래대금입니다. 코스피의 거래대금은 42만 993억 원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의 거래량입니다. 코스닥의 거래량은 66,115만 주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죠. 거래 대금은 79,527억 원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기록이 나왔는데요.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4개를 다 더합니다. 4개를 더하면 얼마가 될지 이거는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리고요.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결과가 얼마나 왔을지 실시간 채팅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채팅 방식은 6자리 숫자로 적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6자리 숫자 올바르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맞는지 직접 채점에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직접 계산하면서 얼마인지 잠시 뒤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계산하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결과를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4개 다 더한 결과를 제기했는데 일단 힌트를 보여드리자면 61만 얼마입니다. 61만 얼마인데요. 그걸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몇 초만 더 준 뒤에 바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4개를 다 합하면 얼마인지 이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4개를 다 합한 결과는 바로 62만 1617입니다. 62만 1617이 나왔습니다. 이 값으로 적용됐고요.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우선은 200으로 나눕니다. 200으로 나누면 3058.085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10을 넘겼기 때문에 이 10을 152번씩 뺍니다. 그러면 152 곱하기 20은 3040, 즉 3040을 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3040을 빼면 18.085입니다. 하지만 소수점도 있기 때문에 소수점을 제거를 해야겠죠. 그러므로 소수점까지 제거를 한다면 오늘 당첨 숫자는 바로 18, 즉 18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8층이 당첨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당첨층은 18층이 됐습니다. 18층 맞춰주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스 2등 보너스, 즉 코스피 200에 대한 거래량과 거래대금 추첨 시간입니다. 2등 보너스도 한 번만 전해드릴 테니까는 이것도 잘 듣고 많은 당첨 부탁드립니다. 이제 추첨을 바로 하겠고요. 먼저 2등 보너스 거래량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등 보너스 거래량 14,147 만주입니다. 다음은 2등 보너스 거래 대금이죠. 거래 대금은 38만 5,071억 원입니다.
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6개를 다 하자면 얼마가 될지 이것도 저희가 계산해 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1등처럼 네,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7자리 수이고 앞에 숫자가 1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00만 얼마라고 네, 작성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는 네, 계산하고 난 뒤에 그런 바로 네, 결과를 네,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6개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될지 일단 초기 힌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초기 힌트는 101만입니다. 101만인데요. 101만 얼마나고 작성하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조금만 더 주고 난 뒤에 네, 바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제 6개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될지 이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6개를 다 더한 결과는 바로 101만 835입니다. 101만 835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우선 200으로 나눕니다. 200으로 나누면 5054.175가 됩니다. 하지만 먼저 20을 넘쳤기 때문에 20을 몇 번 빼냐? 252번씩 빼게 됩니다. 그러므로 252 곱하기 20은 5040, 즉 5040을 뺍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5040을 빼면 14.175입니다. 하지만 또 소수점도 있기 때문에 소수점까지 제거를 하면은 2등 보너스의 당첨 숫자는 바로 14, 즉 14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는 14층으로 당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의 결과가 모두 종료가 됐고요. 일단 다시 한 번 더 오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의 당첨 결과입니다. 오늘은 1등으로는 18층이 당첨됐고 2등으로는 14층이 네,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8층과 14층 맞춰주신 분들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팀이 아쉽게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이때는 또 귀국길에 오르게 됐으나 그러나 귀국길에서는 좀 행사적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아쉽게도 조별리그에서 마무리하게 돼 귀국길에 오르게 됐지만 안 그래도 항의까지 빗발치는 만큼 무표정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야구 세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월드컵 창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시청자분들 월드컵 창사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내일 경기 또 32강전이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은 주로 어떤 경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이냐면은 바로 코트디부아르 대 노르웨이, 또 프랑스 대 스웨덴, 또 멕시코 대 에콰도르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하고 프랑스 또는 멕시코에게 좀 집중이 쏠릴 텐데 아무튼 이것도 우리나라 경기는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또 성과적이지 못할 만큼 앞으로도 32강에 대한 경기는 계속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떨어졌으나 월드컵은 계속되니까는 남은 월드컵 경기에도 끝까지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또 코스닥이 설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인데 이제 내일부터는 코스닥 30주년 맞이하면서 코스닥은 또 급상승되지 않을까 일단 지난 개장일 만큼 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30주년이 되면서 좀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니까는 코스닥 결과에 잘 지켜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7월달에도 자세히 전해드릴 테니까요. 7월달에도 많은 시청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뉴스 전해드리면서 좀 채팅이 좀 많이 있었는데 혼자 떠드냐 뭐 읽고 있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거는 무의미한 채팅입니다. 저희는 방송 시작할 때마다 안내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는 토크쇼가 아니고 뉴스하고 럭키드로로 진행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시청자분들은 불필요한 채팅은 좀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채팅은 언제든지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갑작스럽게 뉴스 하는 도중에 채팅을 하실 경우 답을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조심스럽게 잘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럭키도어에서는 좀 결과를 예측하는 만큼 그 시간에만 채팅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채팅은 주어질 시간에만 올릴 수 있으니까는 다시 한번 참고해서 채팅하실 때 각별한 주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럭키 주가는 계속해서 건전한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분들께 많은 관심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의 마지막 날 럭키주가 120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은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